안녕하세요. 검단신도시 행복부동산의 윤 소장입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27일이고요. 5월달 그 검단신도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파트 분양 소식은 3월달에 이미 분양된 우미린 2차, 대방 3차를 마지막으로 4월, 5월에는 아파트 분양이 없었습니다. 이 차후에 계획되어 있는 아파트는 성 백조 2차하고 우미린 3차하고 그리고 그 주복 자리에 금강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한 500세대 이하로 두 필지가 분양 예정에 있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올해는 그 검단신도시 분양이 그 물량이 많지가 않은데요. 작년은 뭐 거의 뭐 한 10,000세대 이상 분양했기 때문에 뭐 전국에서 분양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분양 가구수가 제일 높다 보니까 미분양도 많이 나오고 작년에는 올해 이 팬데믹 그 코로나19 같은 그런 분양 시장에 공포가 있었는데 뭐 1년 무사히 지나갔고요. 지금은 미분양이 남아있는 물량들도 뭐 2천, 3천 그 회사 보유분 물량들도 2천, 3천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차후에 분양되는 아파트는 청약 경쟁률이 좀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4월달 제가 소식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미린 2차나 대방 3차나 뭐 물론 입지가 이제 그 걸어서 신설역을 이용할 수 있는 도보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청약률 자체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올해서부터는 검단 신도시 1단계 35,000세대 중에 분양이 많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약 경쟁률은 셀 거라고 예상을 하고 지금 기존의 그 모델하우스 자리에 그 필지도 조만간 그 입찰에 들어가서 분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밑에 있는 후반 필지 내년에 그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그 분양 예정인데 그것도 경쟁률이 굉장히 청약률이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우선은 청약을 준비하시는 검단 신도시에 진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올해 청약되는 물량을 꼼꼼히 따져가지고 청약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 실거래가 얼마 거래됐는지 한번 제가 짚어볼게요. 우리 검단신도시 그 분양 18개, 19개 정도 되는 아파트 중에 전매 1년 제한에 해당이 돼서 나머지는 지금 전매 다 3년 이상이 3년으로 묶여 있잖아요. 금호 어울림, 호반 1차, 그리고 유승 한내들이 그 전매 1차에 해당이 돼서 1년 전매 제한에 해당이 돼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데 4월 달에는 제가 8건이라고 그랬는데 후에 추가적으로 2건이 돼서 10건이 됐고요. 금호가 5월 달에는 금호가 2건이 지금 오늘 어저께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실거래가가 신고가 됐습니다. 후반 1차는 4월 달에 제가 9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추가로 2건이 돼서 11건 5월 달에는 9건 그리고 유승 한내들은 4월 달에 9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로 4개가 돼서 13개 5월 달엔 6개 이래서 총 합계가 금호 어울림은 243개 호반 1차는 554개 유승은 185개가 실거래가 신고가 됐습니다. 명의정이 된 거죠. 아파트 분양권 시장에는 이제 언더그라운드 1년 전매 제한에 딱지가 거래되는 시장이 있고요. 당첨자 발표가 나면서부터 이제 거래되는 시장이죠. 그리고 이제 언더그라운드 제가 뭐 이름을 언더그라운드, 온더그라운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은 뭐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전매 제한이 풀리면서 이제 거래가 이제 법적으로 되면서부터 이제 분양권 거래가 시작되는 온더그라운드 시장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집계는 온더그라운드
집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정확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언더그라운드에서 딱지가 거래될 때도 몇 번, 뭐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표상으로 데이터상으로는 이게 거의 그 전매 그 횟수에 근접하는 그 사실이기 때문에 후반이 거의 뭐 2배 이상 거래가 많이 됐고, 규모가 아무래도 그 LH 공공사업 분야 사업이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많을 것 같아요. 무주택자 청약을 받은 거기 때문에. 243, 43개 지금까지 됐고, 유승은 좀 덜 됐네요. 185개가 됐고. 이 4월달, 5월달 들어서 3월달 비해서 이렇게 보면 점점 이렇게 그 실거래가 횟수가 줄어든 게, 이번에 이제 3월달 실거래가 신고한 거는 2월달, 1월달에 거래했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은 코로나 영향 때문에 매수가 딱 얼어붙은 그런 영향도 있어요. 제가 수원에서부터 송도, 뭐 장현 이런 자꾸 지금 모니터링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매수가 지금 딱 얼어붙은 시장이 4월달, 5월달에 실거래가 그 거래 그 양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도 그 몇 건 뭐 거래를 했지만 매수분들이 천저하게 줄었다는 거. 제가 코로나 이전에는 하루에 보통 한 3팀 이런 정도로 그 분양권에 대한 일부러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고 나서 상담을 해드렸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는 거의 하루에 한 건, 한 2, 3일에 한 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매수 심리가 거의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다. 다만, 조금 어제 제가 그 관계되시는 분들,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했는데, 송도나 수원 쪽에 조금 살아나고 있다. 검단도 그렇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이 이제 조금씩은 풀리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느낌 자체가 있어요, 저한테. 그렇고, 상가는 지금 종심상가, 프라자 상가가 지금 계속해서 그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한 5개, 6개 정도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뭐 지금 청약을 받아갖고 한 데는 뭐 한 군데만 있고요, 아직까지. 지금 청약 예정에 있고, 그 계약 진행하고 있는 데가 한 2군데 있고요. 근데 이제 상가는 직접적인 타격을 아파트 분양보다도 상가가, 중심 상가, 프라자 상가들이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또 받을 거라고 예상도 하고. 상가에 임차할 수 있는 그런 임차인들, 업종들 자체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보통 예전에 비하면 제가 손님들한테 컨설팅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한 70%는 그 온라인상으로 넘어가지 않았나. 모바일, 특히 요즘에는 모바일 모바일 결제가 너무 쉬워지고, 또 이번 그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모바일로 넘어가는 게 더 가속화되고, 또 우리가 프라자 상가 하면은 대부분 1층에 들어올 업종이 없어요. 공급가도 비싸고, 임대료 자체도 비싼데, 입주가 끝나고 준공이 끝나고 뭐 들어올 수 있는 업종들은 대부분 뒤쪽에 음식점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점들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는, 이제는 1층에 좁디 좁은 이런데 이 손님들이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차라리 2층에 좀 넓게 널찍하게 앉아 있는 그런 여유 있는 그런 공간에 가서 음식을 먹고 싶어 할 겁니다. 앞으로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주자택지는 뭐 지금 올해 하반기에 공급된다는 추첨한다는 말이 있는데, 뭐 이미 거래될 건 다 거래됐다고 보시면 되고, 뭐 원주민 분들 것만 제가 이 거래를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뭐 가끔가다 이렇게 한 건씩 정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뭐 변동은 아직 없고, 추첨이 뭐 내년 초로 뭐 상반기로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우선은 조금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움직임은 없습니다.
검단 신도시는 짧게 제가 오늘 해드리려고 하는데 검단 신도시뿐만이 아니고 지금 다 수도권의 분양권 시장 자체가 얼어 있는 상황이에요. 딱 수독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 조금 풀리는 어, 조짐이 보이는데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보면 코스피가 코로나 때문에 뭐 1400선대까지 떨어졌다가 2000까지 회복이 됐단 말이죠. 주가가 회복됐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긍정적인 그런 조금 영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말도 됩니다. 향후에 한 6개월 이후에 경기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올 거라는 신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일상생활이 그 전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상당히 다른 때하고는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은 보수적인 견지에서 좀 보고 우리 이 분양권 시장이 이렇게 해서 보면 긍정적인 정보도 많고 부정적인 정보도 코로나 때 많았어요. 사실은 부정적인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일반인들은 그런 공포에 더 환호성을 지르고 공포에 또 접근을 많이 하시죠. 어느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제가 자판씩 이렇게 보면 그런 공포에 대해서 뭐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등, 뭐 한다는 등, 뭐 집값이 폭락을 한다는 등 이런 공포를 조장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안 맞을 수도 있죠. 본인 이제 이거 판단은 듣고 있는 본인이 판단을 해야 돼요. 이 분양권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4월 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중산층 이상 정도 1억의 여윳돈 정도 있는 그런 자금을 굴릴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 접근을 하는 시장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중에서도 중산층 중에서도 일부란 말이에요. 전체가 다 그렇게 분양권에 대해서 이렇게 뭐 거래를 해보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럼 일부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그런 시장인데 진입하는 시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대부분은 이런 분양권 시장을 모르고 집값에 대해서 뭐 인구가 증가한다, 인구가 뭐 환연지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공포에 조회를 많이 하고 또 시청을 많이 하시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지금까지 저희 나라가 급속하게 발전을 하면서 하나가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많이 지금 상승을 했단 말이죠. 상승을 했다는 얘기는 거기에 거품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게 조정되는 어느 정도 제가 그랬잖아요. 쭉 올라가는데 어느 때는 급하게 올라가고 어느 때는 완만하게 올라가 상승을 한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도 이런 임팩트가 이제 우발 상황이 생기거나 코로나라든지 옛날에 금융위기라든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 IMF 사태 이런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꺾이거나 정체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올라간다 지나고 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런 폭락이라는 그런 거를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폭락했을 때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또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지. 그럼 경기가 긍정적인 면에서 이렇게 아까 제가 뭐 주가가 회복됐고 뭐 코스피가 회복됐고 이러면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고 나라가 발전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정부에서 올 8월 달에는 수도권에 있는 민간 공급되는 아파트를 다 전매 제한 3년으로 묶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묶는다고 하는 그 공포 자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묶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제가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전세 묶어놓고 나면 정부에서 규제가 있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집값에 대한 거는 뭐 잡을 수는 있지만 그 이면에 전세가가 또 상승을 한단 말이죠. 이거 주기로 전세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오느냐. 그 다음에는 또 집값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된 다음에 집값이 본격적으로 상승한단 말이죠.
정부가 8월 달에 수도권, 우리는 이렇게 검단 신도시는 이미 뭐 그 3년 전매 제한에 묶였는데, 검단 신도시를 딱 쳐다보고 있으면, 8월 달에 3년 전매 제한을 묶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딱 검단 신도시를 보면은 모델링이 된다는 얘기죠. 물론, 아파트를 짓다 보면, 3종에는, 뭐, 30층 정도까지는 2년 반이 걸려요, 입주할 때까지. 그러면 입주할 때까지 2년 반이 걸린다 그러면은 그 검단 신도시 하는 것처럼 입주를 6개월을 밀어넣어서 예를 들어서 3년 입주할 때 전매를 풀어줄 수도 있죠. 분양권 전매 상태에서 거래를 할 수 있고 등기를 할 수 있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 검단 신도시에서도 일부 아파트들이 그렇게 했죠. 2년 반 그대로 간 다음에 3년 전매 제한을 묻고 등기한 다음에 등기한 다음에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뭐 복등기서부터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뭐가 유리하냐? 그렇죠. 입주 시기를 6개월 뒤로 나서 한 번 주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제가 아까 초반에 그랬죠. 언더그라운드 그 딱지 그 분양권이 거래되는 3년, 2년 지나고 나서부터 거래가 되겠죠. 그 딱지들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간이 2년 정도 뒤로 연장될 뿐이지 그렇게 큰 뭐 저기는 없을 것 같아. 내가 보기가. 그래도 산다. 왜? 2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리면은 공급가 자체를 눌러놨기 때문에, 분양가 자체를 눌러놨기 때문에 주위에서 분양되는 것들이 비싸게 분양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가격만큼 프리미엄이 형성돼 버리잖아 또. 그러면은 그 프리미엄을 누가 가져가느냐? 결국에는 명의자들이 가져가는 거란 말이죠.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래갖고 주택법 강화해놓고, 주택법 강화라는 거는 장치가 몇 개씩 들어간단 말이죠. 돈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실예로 우리가 요번에 분양했던 우미린 그 검단 신도시에서 분양했던 우미린 2차나 대방 3차 같은 경우는 분양가 자체가 한 4천 8사 기준으로 기준층이 4억 한 5천 정도, 4천 5천 정도 된다고 쳐보세요. 후반 1년, 2년 전에 분양가 했던 거는 뭐 4억 초반대, 4억도 안 되는 분양 규모 같은 경우는 그런 가격이었는데 벌써 이제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지만 이거는 이 택지개발지구 신도시 내에서의 가격 상승이고 눌러놨으니까 이제 오늘 분양 공고가 나올 예정인 검암역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 4,805세대란 말이죠. 이병헌 씨가 뭐 광고를 하고 하는데 그런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는데 거기는 한 5억 5천 정도 그 확장비까지 하면 나올 것 같아요. 8사가 예상하는데 그럼 한 5억 3천이라고 치면 확장비 빼고 주위에서 임팩트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분양가 상승에 대한 임팩트가. 부평 그 힐스 같은 경우도 부평역 힐스 같은 경우도 5억 5천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주위에서 계속 임팩트를 준단 말이죠. 그러면 주위에서 임팩트 가격 상승에 대한 그 분양가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게 안 오를 수 있냐 이거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프리미엄이 형성돼서. 나중에 입주할 때나 3년 전매 제한이 있으면 입주할 때나. 다만 그 당시에는 공급량이 많아서 입주량이 많아서 잠깐 출렁일 수는 있어요. 그 일반 사람들은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거 못 견딘단 말이에요. 공포를. 그러니까 매도하잖아. 근데 매도해놓고 뭐 나면은 나중에는 막 상승한단 말이에요. 신도시가 하락하는 거 봤어요. 지금까지 대규모 사업 여기 좀 7만 5천 세대 뭐 한 3, 40조 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건데 그 시너지 효과가 굉장한 거란 말이죠. 잠깐의 이런 일시적인 거에 너무 놀라지 마라. 돈 들어갈 데도 없잖아. 이제 뭐 중도금 다 후불제고 대출 끼고 있고. 이것도 말씀해줘요. 요즘에 저한테 이제 막 그 연세 뭐 중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못 모르고 집을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그 집값이 오른단 말이에요. 배가 아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팔았을 때는 또 다른 뭔가를 대체주택으로 해서 해놨으면 되는데 그런 행위 없이 그냥 집만 팔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세 살거나 월세 살거나. 그러고 나니까 이제 팔고 난 집을 보니까 집이 뭐 2, 3억씩 뛰었어. 그냥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하나를 뭔가를 해놨는데. 근데 검단 신도시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청약률도 높고, 프리미엄도 높게 형성돼 있다 보니까,
이제 망설이게 되는 거고. 제가 사라고 지금 말씀드려도 못 사. 우선은 그런 상황에서 저하고 상담을 해러 오시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 사라. 여기 검암역 프루지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민간 개발이란 말이죠. 뭐 적은 저기는 아니지만 4,805세 되면은 조금 미니 신도시급에서 조금 빠지는 그 정도 규모인데, 검단 1차만 35,000세대예요.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어디가 많이 상승할 거냐. 물론 거기도 상승을 하지만 신도시 여기는 저렴하게 눌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률이 많겠지. 나중에는 여기가 선호하는 사람도 많을 거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신도시에 진입하는 거 늦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울의 마곡이 지금 12억, 13억 가는데 8사 기준으로 그분들이 와갖고 저한테 뭐 공단 얼마 갈 거냐. 글쎄요, 뭐 GTX 뭐 해갖고 되면은 10억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픽 웃으시더라고. 뭐 마곡은 뭐 처음부터 그랬나? 처음 다 미분양 나갖고 저는 그걸 놓쳤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랬죠. 흙먼지 뿔뿔 날 때는 완성이 되고 나니까 그렇게 높잖아. 판교는 20억 가요. 광교는 15억 가고 동탄은 10억 가고. 그럼 거기가 그걸로 멈춰 있을 거냐? 아니, 다 상승한단 말이에요. 송도도 지금 다 7, 8억 분양가 7, 8억 나오고 10억 가잖아요. 청라도 이번에 다 올라고. 어느 순간 정체되고 상태가 되겠지만 신도시는 완성이 되고 나면 시너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갑자기 어느 순간 상승한단 말이에요. 주위에서 임팩트가 팍 있으면. 지금은 어느 정도는 멈춰있는 상태지만 정부에서는 또 광역교통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금리에서 조정을 못하니까 재정 정책으로 그런 걸 앞당겨서 계획되어 있는 거 앞당기고 하면서 돈을 풀려고 하잖아요. 돈을 푼다는 건 뭐예요? 현금이 휴지 조각이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그러면 그 돈이 처음에는 뭐 기업으로 가고 뭐 그런다고 치지만 결국에는 경험에 의하면 다 또 부동산으로 몰리는 거죠. 돈의 가치가 많이 없어지는 거지, 가면 갈수록. 근데 옛날에 1억을 계속 머릿속에는 1억, 2억, 3억 분양가 높아. 돈의 가치가 뭐 20%, 30%씩 하락한 건 생각 안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맨날 공포의 그런 유튜버들 그런 거에 휩쓸려 가지고 이런 공포에 휩쓸리면은 항상 사이비 종교 또 그런 공포에 예민해. 사람들이 좋아해. 그렇지 말고 자기 기준을 갖고 면밀하게 보고 지금 상황이 그런데 지금 상황이 해소가 되면 어떻게 변할 건가에 대한 걸 차후에는 어떻게 변할 건가에 대한 얘기를 안 해. 그러면 갖고 있는 사람 가만히 있다가 차후에 있는 데까지 버티면 되지. 특히 뭐 걱정이야. 올라간다는 명제 전제하에 있는 건데 중간에 조정이 되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올라가잖아요. 뭘 여기서 전화해가지고 뭐 어떻게 될 거냐, 급한데 팔아달라, 뭐 다른 데 투자한다면 되죠. 그렇지만 지금 매수가 없는 상황이야. 지금은 매수가 있을 때 팔아야 되는데 그냥 갖고 계세요. 어차피 입주할 때까지 내는 돈도 없잖아요. 없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거 좋아해. 집값 떨어진다는 말. 집값 떨어지는 게 오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나라의 경제가 붕괴된다는 얘기야. 그때는 어느 정도씩은 뭐든지 물가 상승하면서 다 올라줘야 괜찮은 거지. 물론 많이 오른 갑자기 많이 오른 그런 것도 있어. 많이 올랐다는 건 거품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런 임팩트 때문에 조정이 되겠죠. 하지만 조정이 끝나고 나면 또 계속 올라갈 거라고. 공급이 많지가 않으니까. 결국에는 부동산이 답이 될 수 있는 타이밍이 또 오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한테는. 다음은 이 GTX D 노선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GTX D 노선은 수도권 경기도 서울 경기도 인천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잖아요. 특히 강북 쪽으로 한강 북쪽으로 동두천 파주 이런 쪽하고 수원 평택 여기 뭐 안양 뭐 이런 인천 이런 쪽하고는 좀 제가 보기에는 차이가 좀 있어요. 그거를 해소하려고 이 많은 경기도 도지사가 뭐 부통령이지 뭐 1300만 명이니까 경기도민이 인천은 몇 명? 한 300만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서울은 1,000만이 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인천 도지사가 부통령이죠. 인구가 많으니까. 그분이 한다고 보다는 경기도에서 많이 힘을 쓰고 추진하려고 하는 의욕도 강하고 그런 느낌이 강해요. 근데 ABC라는 그 노선이 있는데 다 북쪽과 남쪽을 연결했는데 하나 빠진 게 동하고 서를 연결을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GTX-D 노선이 처음서부터 출발을 하게 된 그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됐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은 어, 그런 생각보다는 그게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그 가정 하에 그러면 어디로 갈 거냐? 결국에는 동서를 연결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뭐 청라도 얘기도 나오고 뭐 인천에서 뭐 숟가락 얹으려고 그러고 뭐 하는데 동서로 연결하려면 결국엔 김포에서 인구 상승률 2위란 말이에요. 김포 한강 신도시 생기고 나서 김포에서 하남을 연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요. 그 외에는 조금 설득력이 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럼 김포에서 하남을 연결한다 그러면 당연히 검단신도시 거쳐서 가야지. 5호선이 김포에서 독차 추진됐을 때는 일 이하의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사업 대비 효용 면에서 가치가 좀 안 나왔는데 그래서 검단신도시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거는 똑같은 거지 뭐. 그렇다 그러면 검단신도시로 들어올 확률이 많지. 김포 한강 신도시, 검단 신도시에서 하남까지 간다는 서울은 뭐 어디를 가든 어쨌든 그건 서울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런 그런 사업을 SOC 사업을 광역교통망 사업을 빨리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빨리 앞당기고 빨리 추진을 하겠다. 이게 나라의 정책이란 말이죠. 돈을 많이 풀어서 결국에는 경기 부양을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2007년, 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오고 나서 다 확장 정책을 썼단 말이죠. 대부분의 나라들이. 금리는 이미 다 거의 0%대 제로금리까지 간 나라들도 많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0.75%가 기준금리인데 제로금리까지 온 거 아니에요. 별로 이제 효과가 없단 말이죠. 금리를 내려갖고 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세금이라든지 재정정책, SOC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경제를 조금 슬럼프가 돼 있는 경제를 이전 사태로 코로나 때문에 이전 사태로 돌리려고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정부에서는 결국에는 돈을 많이 푼다는 얘기예요. 양적 완화 계속 해왔는데 지금도 돈을 더 많이 그럴 경우에는 돈이 현금이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제가 검단 신도시 관련해서 하다가 뭐 양적 완화까지 나오고 이게 아니고 좀 크게 보면 기업이 움직이는 거, 나라가 움직이는 거를 보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그게 어느 순간 맞아 떨어져서 그게 제일 앞서서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 대부분 따라오거든, 팔로우들은.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은 가격에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조금 고통 없이 행복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공짜 점심도 없어요. 다 세상 일에는 그만한 가치와 지불돼야 될 그런 가치가 또 숨어 있는 거죠. 고통이 있어야 행복이 오고 그 행복의 맛이 더 달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썰 없이 그냥 주소 없이 주절거려 봤는데 5월 소식은 뭐 그렇게 저기가 없어요. 검단 신도시내 분양도 없었고 프라자 상가 분양이 있었고 단지내 상가 분양이 있었고 그 수준밖에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전화를 주시고 이렇게 문자를 주시고 이렇게 오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다리고 제가 외부에 대부분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제가 사무실에서는 일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좀 당황스럽습니다. 미리 하루 전이라든지 미리 연락을 주시면 제가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도 되고 그런 좀 여유를 저한테도 좀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도 성실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마음가짐도 되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또 불안하신데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나라는 잘 견뎌내고
하도 당해갖고 뭐 2, 3년에 한 번씩 전쟁을 외침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냥 하도 당해서 이런 거 잘 견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오늘 투자하지 않으면 내일 아무 일도 벌어지지가 않잖아요. 오늘 투자해놔야 내일, 다음 달, 내년에 맛있는 과일이 돼서 돌아와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부수장이었습니다.